한국교회 총연합이 제6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를 단독 대표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교총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아동 청소년들의 꿈 실태를 조사하고 꿈꾸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 이후 일본에선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통일교 전문가로 꼽히는 아리타 요시후 전 입헌민주당 의원을 만나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논의 과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이영훈 목사를 단독 대표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 되는 한교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이영훈 목사를 단독 대표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공동 대표회장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권순흥 총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송홍도 총회장을 각각 인준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교권 다툼, 분열과 갈등, 물량주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자기 반성과 함께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군 목세 공동대표회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하나 되는 한교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교총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모든 교단들의 마음을 뜻을 모아서 어느 한 교단도 소외됨 없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잘 섬기는 자세로 일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교총 제6회 정기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공동대표회장단 구성과 관련 예장 백석 총회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 총대들은 가군 목세 대표회장 선임에 문제가 있다며 연합정신의 기본인 순번제를 지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번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얘기에 가군이 백석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성이다. 저희들이 그때 처음 교단 가입했습니까? 이에 대해 류영모 대표회장은 지난해 개정안 정관대로 하면 올해 가군 목세 공동대표회장은 예장 백석 총회가 아니라 예장 합동총회라며 예장 백석 총회도 때를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번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결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합동이 가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백석은 순번도 오고 올 겁니다. 대표회장단 구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정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던 중 소강성 목사가 예장 백석 총회에 양보와 이해를 구했고 총대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표회장단 인준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교총은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부여를 누리는 이면에 과로사와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분노와 트라우마로 불행한 사회가 되고 있다며 섬김의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꿈을 갖고 자라기 마련이지만 가난과 정서적 학대 등 아픔을 지닌 아동의 경우 꿈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아동들의 꿈에 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월드비전이 아동 청소년들의 꿈 실태를 조사하고 꿈꾸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미래 세대에게 꿈이란 단순히 직업적인 의미를 넘어 전인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이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있는지 여부는 가정 형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1세에서 24세 아동 청소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인 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빈곤층에선 58%인 반면 빈곤층에선 40%에 그쳤습니다. 또 꿈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비빈곤층은 5%에 불과한 반면 빈곤층은 14%로 3배가량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는 빈곤 아동이 꿈이 없는 비빈곤 아동보다 행복지수와 자아존중감, 회복 탄력성 등 대부분의 발달 지표에서 훨씬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학대나 폭력, 정서적 방임 등 부정적 생애 경험이 있는 아동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는 아동이 꿈이 없는 아동보다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가 막막해도 살기가 어렵지만 아동 청소년에게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나 꿈이 없어도 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발제자들은 취약계층 아동들일수록 정보 부족과 영향을 주는 주변 인물의 부재 등 구체적인 꿈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아동들이 스스로 꿈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공공, 민간기관의 연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지지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단계별 프로그램과 맞춤형 전략을 통한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꿈 지원 프로그램이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진로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 상담이라든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지원들, 혼자 꿈을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지 체계를 제공해주는 거죠. 적성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진로 프로그램, 직장 탐방, 그다음에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한 꿈 동기를 강화하고. 한편 정책 포럼엔 월드비전의 꿈 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실현한 참가자들이 참석해 꾸준한 지원과 지지가 아동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꿈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결국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엿한 사회 일원이 되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월드비전은 꿈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며 모두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 이후 일본에서는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움직임과 함께 통일교 피해자 구제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통일교 전문가로 꼽히는 아리타 요시후 전 입헌민주당 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이 해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내년에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이 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민주당 참의원 2선 출신의 아리타 요시우 전 의원이 최근 CBS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아리타 전 의원은 1990년대 기자 시절 기업화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등을 취재해 일본 내 통일교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리타 의원은 야마가미 사건 이후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있는 현직 자민당 의원이 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통일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시다 정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전에도 자민당 스캔들로 다나카 전 총리가 현직 때 체포된 적도 있었고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탈세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리크루트 사건으로 의원들 40명이 주식을 받았다고 보도가 돼서 다케시다 정권이 1년 7개월 만에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정권 스캔들보다도 더 악질적인 스캔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리타 전 의원은 자민당 정권이 통일교와의 스캔들을 덮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 내 여론은 통일교 종교법인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일교 종교법인을 해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교법인 박탈, 종교법인 해산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문부과 학성 관리가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종교법인 해산 문제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정권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통일교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시다 정권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법인이 해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따 전 의원은 또 이번 방한 기간에 청평 통일교 타운을 방문했다며 영감상법을 이용한 천문학적 헌금으로 야마가미 가정을 비롯해 수많은 가정을 파탄나게 한 한국 통일교본부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송금은 197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바르게 바꾸지 않으면 한일 관계와 통일교의 정상적인 작동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성실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평에 있는 한국의 통일교 본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 아리따 전 의원은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통일교의 실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리따 전 의원은 한국 주류 언론들이 통일교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것이 통일교 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니겠냐며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대한불교조계종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3대 종단은 성명서에서 생산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대 종단은 또 노동 3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3대 종단은 종교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의회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의정선교회가 출범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의정선교회의 첫 번째 대표회장으로는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한남 인돈문화상 수상자로 박승현 선교사와 이환영 화백을 선정했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는 정기총회를 열고 이수형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의회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의정선교회가 출범하고 초대 대표회장에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임다윗 대표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기독교 윤리에 저촉되는 법과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교회 정체성을 수호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이 몹시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민족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의정선교라는 것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사명이 영혼구원이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섬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 의정선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의정선교회 출범 감사 예배엔 경기북부 기독교총연합회 고경환 총회장을 비롯해 의정회 회장 서성란 목사, 유관재 목사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운영하는 한남대학교가 한남 인돈문화상 수상자로 박승현 선교사와 이환영 화백을 선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위로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의 소명은 오로지 그분의 미적 본성을 충직하게 드러내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승현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아프리카 콩고와 북한 등에서 15년간 선교했으며 이환영 화백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한국화와 기독교 미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남 인돈문화상은 한남대 초대 총장이었던 윌리엄 A. 린튼 인돈 박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선교와 사회봉사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열고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의 이사장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성시화운동은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한 시민도 지옥 가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시화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부산 CBS 콰이어도 제2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부산 CBS는 황미영 권사를 신임 단장으로 선출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장을 지낸 정영란 권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엔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송홍도 목사, 그리고 청주 주님의 교회 주서택 원로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주서택 원로 목사는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범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